네, 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제가, 한 이틀 동안, 나중에 저 투자 전략 말씀드릴 때, 그때 차트를 꺼내놓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를 깜빡하고 안 눌렀나 봐요. 화면을 안 바꿔놔서 그 차트가 안 보인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요런 게 관심이죠. 뭐, 그냥, 이런 것들은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한 거죠.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만큼 뭐 방송도 그렇고 저한테도 그렇고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얘기니까 제가 상당히 고마운 거죠. 뭐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요. 제가 고칠 수 있는 부분들은 고치고 또 요런 거는 정신만 차리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이 제목을 조금 특이하게 정해봤어요. 인생사 세용지마, 시장은 전화위복, 호사다마, 뭐 이렇게 해봤는데, 그래요. 세용지마라는 얘기가 그런 얘기죠. 어떤 말을 이렇게 키우고 있었는데 그 말이 도망을 가서 되게 슬퍼했는데 뭐 얼마 있다 보니까 이 말이 돌아왔는데 그쵸? 저 망아지를 데리고 왔죠. 저 그래서 되게 기분이 좋았잖아요. 되게 기분이 좋았는데 또 그 집 아들이 그 돌아온 말을 타고 이렇게 가다가 이 말에서 떨어져서 뭐 불구가 됐는데 자 그래서 막 굉장히 슬퍼했는데 또 얼마 안 있다가 전쟁이 터져서 이 아들은 다른 집 아들들은 전부 다 전쟁터로 끌려가서 다 죽고 그러는데 이 아들은 살았다. 뭐 그런 것들, 뭐 인생사가 뭐 계속 바뀌고 뒤바뀐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뭐 양지가 음지되고 음지가 양지되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랬잖아요. 세상이 전부 다, 깜깜한 어둠 속에 그렇게 있었는데, 이,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요. 우리 만약에 이 세옹지마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코로나라는 거. 이게 없었으면 주가가 이렇게 올라올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지금 현재 상태는 거의 뭐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요. 2008년도 초에 기록했던 그 사상 최고점에 근접한 상태입니다. 근데 그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그랬었어요. 뭐 중앙은행이나 연준도 그렇고 이 자금을 회수하려는 그런 움직임이었습니다. 금리도 올리고 그러면서 자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쏙 들어가고 오히려 돈을 막 풀었죠. 그 결과 이런 것들이 시장이 이렇게 강하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고 내년까지도 상당히 좀 좋은 그런 모습이 될 겁니다. 자, 근데 또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 거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부분들이 또 독이 될 수 있어요. 나중에는 또 분명히 뭐 아마 도구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 그거는 근데 뭐 지금 단계에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일이지만 자 요런 인생사 세용지마라는 얘기 그런 얘기를 좀 이렇게 새겨 두시면 기억하고 계시면 시장은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코로나라는 게 전화위복이 된 거죠. 전화위복이 된 거고 그리고 또 호사다마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좋은 일에는 마가 낀다라는 그런 얘기죠. 주식시장에서도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제가 자주 드리는 얘기 중에 하나가 주식 어려울 거 없습니다. 사람 사는 거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그게 정답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시장이 좋다고 마냥 좋을 순 없죠. 그리고 또 시장이 안 좋다고 마냥 안 좋지는 않습니다. 사람 인생 사는데도 그렇잖아요. 뭐 살다 보면 좀 좋을 때도 있고 또 좀 안 좋을 때도 있고 남들은 다 좋은데 나는 안 좋을 때도 있고 남들은 다 힘들어하는데 나는 좋을 때도 있고 그런 게 사람 사는 거잖아요. 주식 투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그런 걸 이해를 못하고 그냥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이래 이러다 보면 진짜 그렇게 되죠.
자, 머피의 법칙이라는 게 있고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다음에 얘기하죠. 뭐 지금 아침에 시간이 이 얘기도 다 하면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안 좋다고 마냥 안 좋은 것도 아니고요. 좋다고 마냥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어요. 매일매일 뭐 하루하루 뭐 사람 욕심은 누구도 채워주지 못하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세상 누구라도 이 욕심을 그 사람들의 욕심을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더 큰 욕심을 내다 보면 불행해져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더 큰 욕심을 내다 보면 시장에서도 돈도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래를 여러분들 이 수익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모래를 좀 잡아보겠다고 이렇게 꽉 움켜쥐면 어떻게 됩니까? 다 빠져나가죠. 손 사이로 다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요렇게 손으로 요렇게 퍼서 그냥 요렇게 들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움켜쥐지 않고 잡으려고 움켜쥐지 않고 그냥 요렇게 떠 받치고 있으면 그대로 있게 됩니다.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오늘은 아침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시장하고 시장에 대해서도 조금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보다 근본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뭐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뉴스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MF 쪽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서 세계 경제 동력이 약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미국 쪽에서는 특히 뉴욕주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봉쇄를 하고 있죠. 자, 미국 전역에 봉쇄 조치가 강화되고 있다라는 뉴스가 있었고, 뉴욕 같은 경우는 이 학생들 수업 같은 경우는 100% 온라인으로 대체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었죠. 자, 그리고 한두 주 내에 그 식당 같은 것들 영업 중단을 해야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자, 이 얘기를 보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세옹지마다 뭐 호사다마다 전화위복이다 이런 얘기를. 자, 굉장히 안 좋은 얘기잖아요. 굉장히 안 좋은 얘기인데 반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끄러워지니까 민주당, 공화당, 그 상원 의장이죠. 상원 의장인데 척 슈머하고 맥코넬 이 두 사람이 그 부양책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이게 뭐 막 확진자 늘어나고 더 이상 못 견딜 것 같으니까 자, 이거 빨리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이 사람들도 급하니까 논의를 시작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겠죠. 안 급했으면 그쵸? 그냥 뭐 좀 더 시간을 끌었겠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세웅지 마라는 거예요. 자, 근데 뭐 합의를 한 건 아니고 지금 논의를 시작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또 트럼프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지가 않았다라는 겁니다. 트럼프한테 뭐 트럼프한테 물어봤자겠죠. 자, 트럼프를 배제하고 그냥 저 상원하고 하원하고 이렇게 논의를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자, 트럼프의 영향력은 점점 많이 줄어들고 자기들 편인 공화당조차도 지금 등을 돌리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아스트라제네카 쪽에서는 70세 이상 고령자에서도 강력한 면역 반응이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었고요. 자, 근데 요거는 그 백신 금액이 그쵸? 그 전에 했던 화이자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저 모더나 같은 경우는 뭐 40달러, 80달러 뭐 이쯤 선이 되는데 이 아스트라제네카 쪽은 4달러라 그래요. 예, 정말 굉장히 싼 그런 가격인데 자, 뭐 나오는 부분들은 좀 더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뭐 이런 저 아스트라제네카 쪽에서 이 실험을 한 거는 이게 이상 결과였어요. 뭐 저 고령자들한테도 굉장히 효과가 있었다라는 그런 거는. 근데 자, 요게 뭐 저 12월 성탄절 이전에 삼상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는 뉴스가 있었고, 근데 요거는 또 좀 한정을 지었죠. 그 실험 대상을 비흡연자 그리고 백인.
자, 이렇게 한정을 지었기 때문에 뭐 그 최종 결과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그리고 미국 경제단체 쪽에서 들고 일어났어요. 또 그런 얘기를 했죠. 더 이상 정권 이양 늦추지 마라, 이런 압력을 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겠죠. 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뭐 하는 짓입니까? 뭐 아무래도 그 죄진 게 많아서 그 자리를 내려놓기가 굉장히 무서운 거 봅니다. 자, 그리고 또 주식시장에 조금 받침이 된 그 하락폭을 많이 빠진데, 장중에는 조금 빠졌었죠, 미국 시장이. 요걸 조금 요렇게 플러스권으로 이렇게 만든 원인 중에 하나가 또 연준 인사들이 이 뭐 정부 쪽에서 그냥 지금은 그럴 사안이 아니니까, 그럴 상황이 안 되니까 트럼프도 저러고 있고요. 그러니까 연준 인사들이 채권 매입을 늘려야 한다라는 뭐 그런 얘기들이 하고 있어서, 요것도 시장에 좀 긍정적인 그런 요인을 준 겁니다. 그리고 장 막판에는 민주공화당 뭐 양당 상원 의장들이 뭐 논의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 때문에 좀 괜찮게 좀 장 마감 무렵에 플러스권으로 이렇게 반전된 모습이었어요. 자, 조금 빨리 가야 되겠네요. 자, 요거 글로벌 증시 동향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저 중국 쪽 같은 경우도 0.47% 정도 상승했는데, 홍콩은 0.71% 정도 하락했죠. 자,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코스피 쪽은 강보합, 코스닥 쪽은 어제도 좀 강한 모습이 나와서, 그렇죠. 요런 게 키맞추기예요. 자, 뭐 코스피 쪽 먼저 쫙 당겼다가 걔네들이 조금 쉬는 동안 코스닥도 좀 움직이고, 자, 그런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다우가 0.15% 정도 상승 마감, S&P 500이 0.39% 정도 상승 마감, 나스닥이 0.87% 정도 상승 마감했고요. 3대 지수 중에는 나스닥이 가장 강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57% 정도 상승 마감한 모습이었어요. 자, 미국 시장 나스닥 10분봉을 한번 보면 장 초반에는 좀 안 좋았었죠. 엊그저께 이런 굉장히 마감에 굉장히 급락한 모습들, 이런 것들이 장 초반까지만 해도 조금 영향을 줬던 거죠. 자, 그랬다가 뭐 연준 인사들이 채권 매입에 대한 얘기들도 있고, 뭐 부양책에 대해서 분위기가 장중에 뭐 조금 좋은 그런 모습이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자, 요렇게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사실 기사화되기는 저 상하원 저 상원 의장들이 민주공화당 이 부양책 합의를 하기로 논의하기로 발표가 된 거는 장 마감 무렵에 했어요. 근데 시장은 귀신 같죠. 자, 좀 먼저 이렇게 그런 얘기들도 좀 떠돌았겠죠. 그러면서 하루 종일 조금 위쪽 방향으로 이렇게 나스닥 같은 경우는 움직이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일단 해외 증시 동향 좀 살펴봤고, 국내 증시 수급 동향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들 계속해서 매수를 하죠. 어제 같은 경우도 약 1000억 정도 순매수했고요. 자, 최근 들어서 이게 며칠째입니까? 둘, 넷, 여섯, 여덟, 열. 자, 11일 연속 외국인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런 것들은 내년 이후의 장을 보면서 베팅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도 외국인들 한 128억 정도 순매수했네요. 기관이 한 603억 정도 팔았고, 뭐 코스닥 시장은 뭐 특별한 그런 수급은 나온 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선물 시장도 외국인들 현물 시장 못지않게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죠. 자, 뭐 어제도 외국인들은 선물 시장에서 1216억 정도를 순매수했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287억을 순매도했고, 기관 투자자들이 991억을 순매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옵션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콜옵션 22억을 팔았고요. 금융투자는 콜옵션을 15억 정도를 샀습니다.
자, 풋쪽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은 풋옵션을 27억 정도 팔았고, 금융투자 쪽 같은 경우는 12억 정도를 샀습니다. 뭐 최근 움직임만 보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 변동성 축소에 배팅을 하는 거고, 위든 아래든 뭐 그렇게 크게 움직이진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쪽에 배팅한 거고, 금융투자 쪽 같은 경우는 위든 아래든 크게 움직인다라는 그런 쪽에 배팅을 한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제 만기가 지난 지 일주일 약간 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이걸 보고 뭐 얘네들이 이렇게 배팅을 한다 이렇게 판단하기 무리가 좀 있습니다. 다음 주에나 뭐 한번 누적되는 그런 수급 포지션을 보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코스피 시장 10분 봉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흐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화면을 제가 안 틀어놓고 그냥 아까 화면에서 이틀 동안 이틀 연속 계속 그렇게 말씀드린 거죠. 자,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까먹어요. 이게 얘기를 하다 보면 거기에 팔려갖고 화면을 넘겨놓는다는 게 까먹었는데 조금 더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는 좀 마이너스권으로 이렇게 출발을 했었죠. 그랬다가 뭐 장중에 장 초반에 반등 시도했다가 재차 한번 밀렸다가 그 다음에 오후장 들어서는 조금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는 듯한 모습이 나왔다가 막판에 장 막판에 또 시장을 땡기는 모습이죠. 요런 것들이 장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시장이 안 좋을 때 보면 그렇죠. 주초에 좀 강하고 주말에 약하고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고 일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중에도 이 장 초반에는 조금 뭐 괜찮았다가 장 막판에 좀 쭉 밀리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자, 지금 최근 시장 같은 경우는 장 막판에도 밀리지 않는 모습이고 그쵸? 예, 장중에 이렇게 좀 밀렸다가도 회복을 해놓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장의 기조가 그만큼 좀 강해졌다라는 거,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코스피 시장 저 일봉을 보면서 한번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그런 부분들은 있어요, 여러분들. 항상 연말장 같은 경우는 좀 거의 대부분이 이 코스피 시장이 좋았어요. 자, 그리고 그게 거의 연말까지 지속되는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자, 이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 지속되는 게. 왜냐하면 자, 보통 뭐 한 11월 중순쯤부터 시작해 갖고 코스피 시장이 코스닥 시장보다 강한 현상들 이런 것들이 나와요. 보통 보면.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11월 초부터 나왔어요. 그런 게 11월 초부터 이 외국인들이 굉장히 강하게 매수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코스피 시장이 상대적으로 좋은 그런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자, 요런 것들은 좀 그 시기도 조금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월 달 같은 경우는 코스닥 시장이 굉장히 좋을 거예요. 자, 요런 부분들을 다 어느 정도 알고 있고 먼저 이렇게 반영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한 12월 중순쯤 정도부터는 이 코스피 시장보다 코스닥 시장이 좀 더 지금은 코스피 시장이 주도해서 갔다라면 12월 중순 정도서부터는 코스닥 시장이 시장을 주도해 나갈 가능성들, 이럴 가능성들이 굉장히 농후하다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뭐 코스피 시장이 안 좋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거죠. 자, 뭐 지금 현재 상태 지금 어제하고 그저께 그런 모습이 나왔잖아요. 그동안 코스피 시장이 계속 땡기다 보니까 이 코스피 시장이 조금 좀 쉬는 동안 쉰다라고 표현하기도 조금 그렇지만요. 조금 탄력이 둔화된 그럴 때 코스닥 시장이 좀 더 강하게 치고 나가고 이런 키 맞추기 현상이 나오고 있죠. 자, 요런 것들이 이 지금은 12월 중순 정도까지는 코스피가 치고 나가고 코스닥이 따라가고 이런 형태였겠지만 12월 달 정도부터는 코스닥이 먼저 치고 나가고 코스피가 어느 정도 키 맞추기 하고 이런 현상으로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뭐 계속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는 바이든 시대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바이든 시대에 대비를 해야 되니까 뭐 그 관련되는 섹터들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너무들 다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것들이 친환경 섹터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 그때 오바마 케어라는 거 있죠. 자, 요런 것들 때문에 미국 회사들 그러니까 큰 지금 현재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말고요. 다른 애들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바이오 시밀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잘 돼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오리지널 약품을 만드는 그런 회사들 말고 헬스케어 그룹들 있죠. 막 크는 회사들. 그리고 또 이 약을 조금 싸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은 바이오 시밀러 쪽이겠죠. 자, 이런 쪽이 좀 더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많아요. 자, 오바마 케어를 그 바이든은 살리려고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약간은 인하 압력이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 뭐 상대적으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뭘 새로 이렇게 개발을 하는 그런 헬스케어 업종들이나 또 그런 업종이나 아니면 헬스케어 업종들 이런 것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또 친환경 섹터들 이런 부분들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고요. 또 민주당 정권 하에서는 반독점법 뭐 이런 것들 관련해 갖고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쪽이 좋을 때가 많습니다. 좋다라고 봐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답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어제 댓글에 그런 말씀 해주신 분 계셨는데 성공 투자 하십시오라는 그런 얘기 고정 멘트로 해달라고 말씀해 주신 분이 계셨는데 좋았어요. 네, 저도 기분 좋았습니다. 뭐 그게 힘이 된다니까 저는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자, 오늘도 성공 투자 하시고요. 저는 또 주말에 특별한 일 없으면 뭐 영상 하나 올려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 주 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 하시고요. 어제 못한 것까지 오늘 두 번 했습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